도형을 못 푼 애들. 첫 번째가 뭐냐면 도형의 기본적인 성질을 이용을 하지 못한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자를 놓지를 못한다. 알겠나요? 그럼 우리는 도형 문제 잘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도형의 기본적인 성질, 그 다음에 문자 놓는 연습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원이잖아. 원은 가장 먼저 뭘 찾아? 중심 찾는다. 두 번째 뭘 찾아? 반지름 찾는다. 반지름 찾는다는 말이 좀 어려워. 반지름 찾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위에 특별한 점이 있으면 연결을 한다야. 근데 모든 선을 다 연결하면 지저분해집니다. 당연히 지저분해지겠지. 연결할 준비는 하고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부터 연결하고 생각하는 거야. 너무 선들이 많으면 지저분해지니까. 그럼 나는 연결을 했어. 이게 뭐야? 반지름이라고. 반지름이 얼마야? 얘가 20이라고. 그럼 얘가 20이면 이 도형이 뭡니까? 직사각형.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 그럼 이 길이는 나왔네. 지우고 이제 이 길이는 나왔어. 됐죠? 그리고 나서 문자를 놓는 거지. 어떻게 나? 다시 연결해야겠네. 연결할 필요 없네. 20 나왔으니까. 문자를 놔야 될 때가 지금 몇 군데냐면 한 군데, 두 군데는 합해서 20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넣으면 되겠네요. 한 군데, 두 군데 합해서 얼마야? 20이니까 둘 중에 한 군데만 넣겠네요. 내가 넣고 싶은데 나 상관없어. 왜냐면 이 길이 구하자고 했으면 이 길이고, 그럼 이것이 20-x고 얘가 20-y 이렇게 놔도 되고, 여기를 xy로 놔도 돼요. 얘를 xy로 놔도 돼요. 그럼 여기 길이가 20-x고 얘가 20-y고. 선생님 놓을 때는 어떤 걸 놓냐면 좀 식이 편한 걸 놔요. 알았어요? 식이 편해야지 내가 진행을 하고 마무리하고 구하려는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보통 선생님 그래 놓는다고. 알았어요? 근데 안 보일 때도 있지. 문자가 어떻게 나와도 뭐 안 보여. 그래서 항상 너희들은 보통은 예전에 이제 처음에 공부를 잘못 배웠다기보다는 구하려는 목적에 맞게 문자를 넣으시오 이게 나온다고. 그러다 보면 식이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게 둘 중에 하나야. 구하려는 것을 문자로 넣든지 아니면 식이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것을 문자로 넣든지. 선생님은 식이 편하게 가는 걸 문자로 넣는다 이거야. 그럼 1차적으로는 얘를 가지고 식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나는 파란 걸로 하겠다 이거야. 파란 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뭐야? 피타고라스가 있으니까 22제곱이 있을 거고 APPR이 누구냐? AP가 누구야? 요거냐? 요거? 요거 파란 걸 놓고 있습니다. 관계는 없다고 했어요. 이 정도 문제는 관계가 없어. 그러면 세 개를 더하면 20, 40, 60 x 플러스 y가 지금 32가 돼서 x 더하기 y는 얼마입니까? 28 이래 되나요? 수가 큰데? 그럴 수 있네요. x 더하기 나왔고 우리가 넓이 원하는 것은 OPQR 요거 넓이 XY 오케이.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맞죠? 됐어요? 다음 18번 누가 질문했어? 이제는 외울 만도 하는데 선생님 이거 외워달라고 했는데 그렇죠? 말했나요? 고정에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x 플러스 y 플러스 g xy 플러스 yg 플러스 gx 마이너스 xyg 외워달라고 했어요. 많이 나오니까 외워달라고. 이게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 때는 외우고 공부할 때는 이유를 모르겠으면 이유를 알아야 되고 소수를 하려면 이렇게 변형식을 소수를 해야 되잖아. 됐어요? 오늘 한 가지 뭐 다음 시간에 인수분해 할 때 한 가지 보여줄 건데 우리가 공식으로 외웠던 것은 공식만 있는 게 아니잖아 원래. 이유가 다 있었고 그 이유에 이제 이유가 복잡하니까 그 과정이 복잡하니까 그걸 외웠다는 거지. 그러면 외웠으면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시험에 나와. 소수령은 나왔을 때 그걸 보여달라고 그래. 당황하지. 당연하다고 생각이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여주라면 힘들어지는 거야.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을 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을 보여달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지? 왜냐면 요놈이 이렇게 되는 걸 얘는 위에 주어지고 나서 얘를 표현하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이 문제의 목적은 뭐냐면 얘랑 얘랑 같음을 보여달라는 요구야. 그러지? 그러면 얘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오. 이런 문제는 잘은 안 나옵니다. 잘은 안 나와.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얘를 그냥 전개해버리고 얘를 전개해버려. 알았어요? 그러면 선생님 문제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질문해야 된다는 거야. 문제가 전개해서 풀지 마시오. 이런 식의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말이 어색하단 말이야.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요. 그 선생님 의도가 이쪽 전개하고 이쪽 전개해서 양쪽 비교해달라는 의도가 아니고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달라는 요구가 나왔을 때는 그게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나요? 이해됐어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보여줄 거야. 아마 인수분해 할 때 우리가 그냥 외웠던 인수분해 공식 몇 개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것도 보여줄 테니까. 자, 선생님은 얘가 나오면 이 식을 딱 봤을 때 문제에 흐름이 있어야 돼. 이 식은 선생님은 일단 첫 번째로 뭐가 보이냐면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생각나야 된다고 봐요. 문자 XYZ로 만들 수 있는 식의 차수 1차 형태 가장 기본적인 놈이 x 더하기 y 더하기 g야. 그래서 이 차수를 보는 눈은 참 중요합니다. 됐어요? 묶을 때도 차수가 같은 것끼리 때 묶는 것이 방법이야. 차수가 같은 것끼리. 알겠나요? 함부로 막 묶으면 안 돼요. 함부로 묶는 게 아니라 묶는 방법이 문자 내림 차수는 묶는 방법이 있고 차수가 같은 걸로 묶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야 식이 좀 더 잘 보여. 필요한 것만 볼 거니까요.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g 더하기 있으면 x 더하기 y 더하기 g를 꼭 찾아라.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쓰고 출발하면 됩니다. 내가 쓰고 출발합니다.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x 더하기 y 더하기 g를 t라고 쓰고 출발한다 이거죠. 그러면 주어진 식이 얘가 t-x 순서 바꾼 겁니다. t-y, t-g 형태로 나오겠죠. 로테이션 됐으니까. 그래서 요 식이 어떻게 됩니까? t 세제곱에 x 더하기 y 더하기 g t제곱. 선생님이 연산식을 적는데 어째 이렇게 적지 하는 것들은 다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외워 써야 되는 것들이다 이거지. 선생님이 연산을 왜 저런 식으로 하지? 이해가 안 되면 알았어요? 공식이라 생각하고 저런 공식이 있구나 하고 외워줘야 되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럼 질문해야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 표현을 했는데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이건 아직 대화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 수학적 대화 우리가 표현적인 대화가 아직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렇게 썼는지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다시 해야 돼요. 왜 그렇게 쓸 수 있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x 더하기 y 더하기 g를 t로 놨네요. 얘가 뭐로 놨어요? t로 놨죠. 반대로 바꿔도 됩니다. 얘랑 사라지네요. 그러지? 그럼 t가 누구였어 원래? x, y, g였다. x 더하기 y 더하기 g 순서만 바꿔서 작성을 한 겁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외워달라 이거지. 어려운 내용도 아니에요. 됐어요? 만약 서술형 문제가 나오면 분명 여가 A 값에 대해서 얘기를 나올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이 문자 해라고 얘를 서술하시오 하면 이런 풀이 방법을 쓰는 게 요것보다는 요게 나을 거야. 알겠죠? 다음 31번 0번 1번 5번 26번 한번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조립제법 쌤이 연습 많이 시켰어요. 우리는 뭐라 했습니까? 이 조립제법도 요도 하나의 식이야. 그렇지. 표현이잖아. 얘를 보면 우리는 식을 적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조립제법 문제는 딱 그 문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문제하고 이 조립제법을 등식으로 표현하는 연습. 누구를 식만 보고 쓸게요. 요것만 보고 쓰는 거야 지금. ax 세제곱 모르겠으면 순서대로 0, 1, 2, 3 3차네요.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를 누구로 나누는 중입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눴습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뭐가 나와?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왔네요.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왔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다시 그 몫을 x 마이너스 3분의 1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몫이
6x 플러스 12, 6x 플러스 12 플러스 2다. 이렇게 되겠죠. 얘를 보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알았어요? 선생님 2개만 되니까 이렇게 썼는데 이게 3개, 4개, 5개 나오면 그 다음에 추론을 해야 됩니다. 식 정리에 대한 추론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이게 계속 쓸 수 없잖아. 그랬더니 이제 좀 밀어쓸게요. 식이 x-2분의 1, x-3분의 1, 6x 플러스 12 플러스 2x-2분의 1 플러스 5. 선생님이 일부러 한번 적어준 거예요. 그럼. 왜? 자, 이 얘에 대한 설명이 선생님이 이렇게 나머지 나눈 거 나머지 이걸 그대로 설명을 한 것이 첫 번째 식이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식을 적는 것보다는 이렇게 적을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러면 이 식을 보면서 이렇게 가는 것까지 연습을 해놓으면 조금 더 빨라지겠다 이런 말이겠죠. 맞습니까? 그럼 식을 봤더니 x-2분의 1, x-2분의 1, x-3분의 1, x-3분의 1, 6x 플러스 12 이렇게 곱한 거고요. 2 찾습니다. 세모 칠 거야. 이제 2 x-2분의 1, 2 x-2분의 1 여기 있네요. 그 다음 나머지 여기 이렇게 되는 거야. 연습을 하면 풀 수가 있겠죠. 됐어요? 하나 해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쓸 필요도 없어. 왜? 얘는 다 똑같으니까 이 순서를 의식하지 않고 써버린다고. 이해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너희들이 잘 써. 잘 써. 뭐야 없잖아. 2단어 있나? 오케이. 요걸로 해볼게. 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됐어요? 이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나요? 있냐고요? 이름을 이렇게 지금 썼잖아, 얘가. 네. 좀 이상하냐, 이렇게 의식을 한단 말이지. 자, 질문은 이 식이 지금 3차식이잖아요. 3차식을 오른쪽 표현으로 썼다, 이 말이죠. 아직 A, B, C, D는 안 알려주고 식을 표현을 한 겁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왼쪽도 3차니까 오른쪽도 3차라고 볼 수가 있고, 오른쪽을 3차의 일반형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거야. 이해됐습니까 지금? 그래서 3차는 좀 3차를 한번 써볼게요. 3차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다음에 또 나와요. 3차식이라 하면 우리가 3차 다항식이라 하면 우리가 fx를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t로 쓰는 게 가장 편하게 쓰는 일반형이야. 내림차수로 적을 수가 있는. 근데 얘를 다른 a입니다. 다른 a야. 얘를 x-1의 세제곱 x-1의 제곱 x-1 이렇게 써도 하나가 또 일반형이라고 생각되는 거야. 알겠나요? 필요 목적에 따라서. 왜? 문제가 x-1을 계속 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을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지? 이렇게 쓰면 식이, 과정이, 내용이 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어요? 아니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도 있나요? 그랬더니 x-1
x-2 x-3 bx-1 x-2 cx-1 플러스 d. 요것도 하나의 일반형이다 이런 말이야. 보통 우리가 일반형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습니다. 식의 표현이라고 말씀입니다.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거죠. 얘는 그래서 얘를 그렇게 이렇게 써준 거야 지금. 똑같이 지금 요거 이렇게 하나의 일반형이라고 형태라고 그냥 형태. 알았어요? 일반의 단어는 원래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형태.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형태를 일반형이라 하기 때문에 이런 일반형이라고 하지는 않겠지. 근데 형태를 3차식의 형태를 이렇게 쓸 수는 있다 이거죠. 알겠나요? 됐어요? 이유에 따라서 쓰는 거야. 이유에 따라서 목적에 의해서 그러면 얘를 어떻게 풀 거냐 이거야. 자, 얘를 어떻게 풀 거냐 봤더니 A, B, C, D 문자가 4개야. 그럼 항등식을 하려면 문자를 몇 번 넣어야 돼? 4번 넣어야겠죠. 4개짜리 연립방정식은 좀 어렵습니다. 감사하게도 2를 넣었더니 D 하나가 쉽게 나오고 문자 3개짜리 연립방정식이야. 3개짜리 연립방정식은 그래도 할만하다. 그래도 할만하다 이거죠. 됐어요? 근데 선생님이 식을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다는 것은 무언가 다른 방법도 있다 이 말이겠네. 그러지? 그럼 이 식을 어떻게 쓸 거냐 봤더니 x-1, x-1, x-1이 다 보이네요. 그러지? 그러면 오라 나는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조립제법을 통해서 D를 구할 수 있겠구나 이래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4, 8, 마이너스 1. 이래 되겠죠. 아하, D가 4가 되는구나 이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면 이제는 누구로 나눌 거야? x-2로 나눌 거야. 그러면 누가 나올 거야? 얘가 C가 나올 거야. 그리고 나서 x-3으로 나눌 거야. 그럼 이것이 B가 되고 요놈이 A가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럼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얘를 좀 넓은 데로 갖고 다시 올게요. 이놈을 지워버릴 거냐? 자, 그러면 이 식을 쓰면 바로 DCBA를 바로 구할 수가 있다 이거지. 그러면 현재 말하는 이 식하고 요 식의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라는 겁니다. 또 이게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야. 그렇지? 주로 이제 위에 것이 나오고 아래 걸 통해서 ABC들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고 아래 것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은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하고 간 거야. 이 식에 대해서 한 줄 한 줄씩 설명하려면 얘가 x-로 묶어져야지 이 식이 의미가 발생한다고요. 의미가 발생하고 의미가 발생하고 의미가 발생한다 이거지. 그러면 한꺼번에 빨리 가는 것도 연습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지. 아까 선생님 연습했어요. 뭐 이거 목 나머지입니까? 그 다음에 2하고 누구랑 곱했어? 2하고 이거랑 곱했나요? 2하고 3하고 누구랑 곱했어? 얘랑 곱했나요? 그러면 얘를 바꿔놓고 봅시다. 수로 쓰면 위식이 안 나오니까 얘가 A, B, C, D예요. 한번 쓰기를 연습하려고 그래. A랑 누구랑 곱했다고? 1하고 2하고 3하고 1하고 2하고 3은 x-3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B하고 1하고 2하고 세 번째 C하고 1하고 그 다음에 D는 그대로 똑같이 표현대로 쓸 수 있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자, 오늘 요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좀 하고 갈게요. 두 가지 됐어요? 어렵습니다.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요 느낌을 찾아야 돼. 아,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는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와, 이 단어인데 지금 여기까지 와버렸지 왜? 아, 조립제법 하다 여기까지 와버렸구나. 조립제법 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53번입니다.
3차 방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데 f1은 2이고요. fx는 x-2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같습니다. fx를 x-1에 3으로 나눈 나머지를 rx를 할 때 r0하고 r3가 같을 때 5를 구하 쉬워 이거야. 식을 읽다 보니까 눈에 계속 밟힌 애들이 있죠? 네? 요거. 그러지? 다 x-1을 지목을 하고 있어 지금. 그러지? 그럼 식을 나눈 표현을 x-로 하면 좀 식이 편해질 거다. 굳이 그렇게 쓰지 않아도 풀리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쓰면 식이 편하다는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게 좋아요.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눴습니다. 자, 선생님이 하나 안 읽은 게 있어요. 3차를 안 읽었네요. 3차 방식이라 하면 어떻게 하랬습니까? 식을 언젠가는 다 써야 돼. 풀식을 다 써야 됩니다. 일반형 집어넣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됐어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집어넣기 시작해야 돼요. 준비가 안 됐어. 읽었는데 준비할 게 없어. 그러면 그냥 처음 식을 쓰고 출발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됐어요? 3차라는 것은 그 정도 힌트를 준 거야. 4차까지는 인정을 하고 4차는 고민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4차까지도 그냥 다 풀어서 써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5차부터는 애매해집니다. 알았어요? 됐어요? 근데 문제집 난이도가 있으면 풀어 써라는 것도 있어. 짜증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3차니까 얘를 2차로 나눈 몫이 몇 차다? 몫이 1차다. 목과 나머지가 같다. 얘도 1차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1차를 적을 때 어떻게 적는다고? 우리가 아는 x-1을 이용해서 적는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어떻게 적겠어요? 그래서 a x-1 플러스 b 이렇게 적으라고요. a x-1 플러스 b 이건 관계없잖아요. 관계없잖아요. 이게 됐어요? 는 ax-1의 세제곱 플러스 bx-1의 제곱 플러스 ax-1 플러스 b 좀 풀어쓴 거야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냥 문제가 술술술 보여야 돼 이제. 두 번째 줄은 사용했고요. 첫 번째 줄 f1은 2라 했으니까 f1은 2니까 b가 얼마다? b가 2다. 하나 나왔고요. 여기서 누구 나눴어? fx를 세제곱 나누라 했으니까 세제곱 나눴으니까 얘가 나머지가 되겠죠. 얘가 rx. b는 나왔고요. rx 나왔으니까 a만 구하면 되는데 r0하고 r3가 똑같으니까 끝났네요. 이쪽 나머지 정리 쪽 다항식 쪽이라는 것은 식만 잘 정리해도 너희들이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됐어요? 많습니다. 이런 류의 문제가 많아요. 이제는 아까 다른 조건 한번 가볼게요.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이것부터 하고 넘어가야 되죠. 쉬운 거로 가봅시다. 자, 제곱창 기수가 1인 x에 대한 3차 방식 f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킵니다. 이거로 갈게. 이거는 좀 다른 문제니까 이걸로 가볼게. 아마 질문 나올 25분 있어 없어? 없어. 와우 잘하네. 25분. 사실 1단원이에요? 2단원인데 지금 2단원 25분 없는데 24번이 질문 있어? 와우 25분이 더 어려운 문제인데 24번이 질문 있어. 또 26번은 없고 뭐야? 누구야 이거 24번 질문하는 거? 아니 24번이 나만 하는 게 24번이 있을 수는 있어. 25번은 26번은 없어. 말이 안 된다고. 그럴 수도 있죠. 없어. 어? 아, 다 너무 쉬운데? 그러니까 뒷동산 올라가는 거는 어렵지만 한라산 올라가는 건 쉬워. 말이 되겠어? 자, 제곱창 개수가 1인 x 3차 당시 fx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이거 자. 선생님이 지금 하려는 의도가 있으니까요. 이걸 할게요. 자, F1은 3, F2는 5, F3은 7. 5 이렇게 나오면 뭘 생각하라고? 선생님 뭘 생각하라 했습니까? 인수 정리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인수 정리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게 빨라. 빠르니까 인수 정리를 생각하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인수 정리 봤더니 1, 3. 자, 인수 정리를 쓰려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항상 누굴 만드는 게 중요한 거야? 0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인수 정리를 쓸 수 있어. 똑같은 식에다가 하나의 식에다가 인수 정리 뜻이 그거야. 어떤 식에다가 다항식에다가 다항식에 특정한 값을 집어넣었어요. 했더니 0이 되더라 이거야. 그러면 그 다항식은 x-p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0을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인수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인수를 갖고 있다 라는 것은 집어넣었을 때 0이 돼야지 집어넣었을 때 0이 돼야지 인수를 갖고 있는 거야. 이게 F1이 3 나오면 인수 바로 보이질 않습니다. 알았어요? 공부하면 바로 더 식을 적는 경우도 있는데 는 0으로 만들어서 놔야지 우리는 인수를 찾을 수 있다 이거지. 어떤 식에다가 지금 1 같은 1을 넣은 것 같아요 지금. 알겠어요? 네, 이제 1을 F2-5는 0, 5, 2는 보이는데 5는 잘 아직은 안 보여. 규칙성을 찾아야겠네요. 1, 2, 3인데 3, 5, 7. 아, 감사하게도 홀수네요. 홀수야. 그러면 어떤 식에다가 넣었다는 것은 이제 역추론을 해야 되는데, 역추론. fx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지금 맞나요? 1 넣으면 3, 2 넣으면 5, 3 넣으면 7 맞죠? 그러지? 요렇게 식에다가 1, 2, 3을 넣은 거죠. 이 식에다가 뭘 넣었다고? 1, 2, 3을 넣었으니까 이게 a 최고차계수 x-1, x-2, x-3이라는 인수를 갖고 fx는 넘겨서 아직 넘기지 마십시다. a 아직 구해서 못 구했어. a 아직 못 구했죠 지금. 이 식은 이용했고 만족시킬 때 더 이상 질문이 없어. 더 이상 질문이 없어. 그럼 a를 지금 구할 수 있나 없나를 생각을 해봐야지. 여기다 집어넣을 수만 있는 수 1, 2, 3 넣으면 안 됩니다. 넣었으니까 더 이상 집어넣을 수 있는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 구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선생님이? 질문의 의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질문의 의도가 있어요. 알겠어요? 내가 좀 부족하게 구했는데 더 이상 갈 길이 없어. 그럼 질문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질문에가 뭔가 의도가 따로 있을 수가 있다. 알았어요? 그 의도까지 찾았는데 못 찾았어.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읽어야 되겠지. 그래서 F4는 3, 2, 1, 6A 플러스 9고요. F0은 0, 1, 0, 마이너스 6A 0 플러스 1에서 6A가 사라지네요. 두 개 더하면 결론적으로 10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자 선생님이 하려는 의도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0을 만들었어요. 0을 만들었고 0을 만들었더니 얘네들이 어디서 넘어온지를 알겠더라 이거야. F1-3, F2-5, F3-7이 Fx-2x 플러스 1에서 넘어온지를 알겠으니까 인수를 바로 쓰니까 마무리가 바로 끝나버렸잖아. 여기서 끝나버렸잖아. A값은 구하진 않았지만 조건이 부족해서 못 구한 겁니다. 알겠어요? 됐어요? 근데 누구는 1, 2, 3하고 3, 5, 7이니까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사람도 있는데 판단이 안 서는 사람도 있겠지. 이 정도는 판단이 웬만하면 다 하겠지만 판단이 안 서는 사람이 있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풀 거냐 이거죠. 어떻게 풀 거냐. 이걸로 풀면 또 답이 이걸로 기억하니까. 자, 쌤은 지금 뭘 설명해 주고 있냐면 fx 다항식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다항식을 표현하는 일반형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 전에 인수정리 넘어온 것은
넘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어요? 자, 3차 당시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x를 이고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3차 당시 3차란 말이 있어요. 3차란 말이 나왔으면 식을 써라 이런 말이 다 했죠. 알겠어요? 언젠가 식 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자 fx를 얘로 나눈 나머지 오케이 두 번째 조건이 나왔어. 얘로 나눈 나머지 하니까 여기에서 x-1, x-2가 보이죠? 그러지? 그러면 아하 이거의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fx식을 이렇게 작성을 하고 1하고 2를 집어넣어서 f1은 무엇이고 f2는 무엇인지만 알면 우리는 나머지는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이 문제의 흐름입니다. 일단 첫 번째 흐름이에요. 첫 번째 흐름 이건 놔두고 그러면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F3은 36이라고 했으니까 뭐 아직은 뭐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조건은 제일 마지막에 대입할 가능성은 없다. 알았어요? 두 번째 식이 일단 핵심이고요. 두 번째 식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항등식을 선생님은 식을 볼 때는 왼쪽과 오른쪽을 먼저 비교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를 합니다. 비교할 수 있는가 없는가 체크를 하고 비교가 안 돼. 그러면 대입법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알았어요? 대입법을 몇 개 적다가 진행이 된다 하면 계속 나가는 거고 진행이 안 된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항식에 대한 차수적인 고민을 해줘야 돼요. 얘는 3차로 나왔기 때문에 3차란 말이 없으면 차수 고민을 항상 해야 돼요. 차수 고민하고 최고창 계수 고민은 항상 해야 됩니다. 제일 쉬우니까. 됐어요? 현재로서는 비교는 안 돼. 그러면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대입을 했더니 위에 F3이 나왔어요. 3이 나왔다는 말은 x에다가 2를 집어넣을 수 있겠네요. F3이 나왔으니까 아하 그래서 F2는 얼마다? 12 보이죠? 다시 한번 2를 집어넣었어요. 오라 F1은 6 맞나요? 3이 나왔으니까 이 식을 통해서 2하고 2를 구한 거야. 차근차근. 오케이. 위에서 목적이 뭐였어? F1하고 F2만 구하면 우리는 이 문제는 답을 찾을 수 있겠다. 이거죠. 됐어요? 이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이 문제는 얘를 지웠어요. 얘를 지웠어요. fx를 구하시오. 의외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식을 다 구하라 하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건데 나머지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f1하고 f2만 구하면 되겠다 하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fx를 구하라고 하니까 fx는 3차식이고 f3 나왔고 f2 나왔고 f1 나왔는데 우리가 3차 일반형을 쓰다 보면 문자가 몇 개 나옵니까? 4개가 나오죠. 3차니까 3차부터 상수항까지 4개 나오니까 식은 몇 개가 필요합니까? 일단 구하려면 4개가 필요합니다. 한 번 더 갑니다. 0을 집어넣습니다. F0도 6이네요. 맞죠? 자, F0은 중형 상수항이니까 감사한 겁니다. 나머지 애들은 지금 와우 수가 무지막지하게 좀 큰 수들이 나타났어요. 연산이 꽤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적을게요. 구하는 과정이고요.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얘만 갖고 문제를 푼다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거야. 얘가 나왔을 때. 자, 인수정리를 생각할 거야. 넘기고 넘겨서 0이 될 겁니다. 근데 0, 1, 2, 3은 규칙이 보이고 얘네들은 규칙이 똑똑한 사람들은 보일 수 있어. 뭐한 사람이 볼 수 있다고요? 아, 국지는 못 보여. 들었거든요. 뭐라고?
뭐라고? 아 들었는데 물어봐 그러면. 이걸 보이는 사람은 진짜 이게 거의 천재에 가까운 사람. 좀 보여요. 뭐야? 아니 다른 사람 생각할 시간이 좋아요. 개그맨이야? 아니, 너 그리 나가라 그리. 요즘 개그맨 잘 나가더라. 어? 뭐예요? SNL이요? SNL 말고 지금 이거 설명해야 되는데 일주어터 아냐? 일주어터? 네? 아니야? 일주어터인가? 모르냐? 아 유튜버인데 모르구나. 약간 다르니까 선생님들 보는 게 다르다 봐요. 나이가 달라. 아니 나는 뭘 보냐면 저기 골 때리는 그녀들을 보는데 걔가 나왔더라고. 근데 걔가 내가 예전에 그 개그 콘서트에 개그 신인으로 나왔을 때 오 개그 잘하더라 이 생각을 했었어. 근데 그때부터 개그가 이 프로그램이 계속 하향세했어. 망해가는 애. 그래서 망해가지고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데 여튼간에 그 친구가 이제 잘하긴 하는데 망했더라고.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유튜버로 한 200만 정도 데리고 있더라고. 일주어터라 해가지고 다이어트 뭐 봐요. 아 알아요. 좀 뚱뚱해가지고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나 정확히 모르는데 일주어터라 해가지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걔가 골 때리는 그전에 나왔고 골키퍼로 나와가지고 선방을 많이 해가지고 이겨버렸어. 아 봤어요. 저희 아빠가 그거 보거든요. 유명한. 내가 그럼 네 아빠가 된 거야? 갑자기? 알았어. 지금 뭐 하려고? 지금 뭔 얘기 하다가 지금. 아니 네가 보인다고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정체가 돼 있잖아. 얼마야? 그러면 다른 애들은 지금 지금 녹화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녹화되고 있어. 다 들어갔어. 괜찮아? 아 일주어터 말했다고? 욕한 건 아니잖아. 홍보해 준 거야. 알았어. 선생님 구독자 몇 명 안 되면. 나 구독자 230만이야. 너 알려줘. 이제 다른 애들은 좀 멍청하니까 너가 똑똑한 네가 알려줘. 규칙성이 뭔 규칙이 있습니까? 아 답답한 애들 이것도 안 보여? 연락했지 너. 뭐야? 어떻게 알아요? 어디나 안다면서. 몰라요. 안 보인다 이거 잘.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안 보여요. 알겠나요? 그래서 얘를 자 식을 적을 건데 그 인수정리는 안 보여요. 인수정리 안 보인다 했어요? 그래서 나는 fx를 이렇게 적을 거다고. 여기서 힌트는 딱 여기입니다. 이 수는 힌트가 안 돼. 규칙성이 안 보이니까 힌트는 요겁니다. 0, 1, 2, 3이야. 0, 1, 2, 3. 우리가 얘가 3차 방정식이고 일반 정정은 문자가 4개가 될 거고 연립 방정식 하면 복잡해질 거다 이거죠. 됐어요? 그래서 0, 1, 2, 3을 착안해서 식을 이렇게 적었다 야. 몇 차를 적어야 돼? 3차를 적어야 돼. 3차를 적었어요. 식을. 아니 4개 중에 어떤 걸 고릅니까? 쉬운 거 고릅니다. 쉬운 거 골라. 어려운 거 고르지 말고 쉬운 거 고르고 얘는 마무리할 때 쓸 거야. 식을 이렇게 적으면 연산이 F0은 000D가 6이야. F1은 00C 플러스 D가 6이야. C는 0이야. F2는 2B 플러스 2C 플러스 D는 10이야. C는 0이고 D는 6이야. C는 0이고 D는 6이야. B는 3. F3을 집어넣으면 A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연산을 보자고. 연산이 어쩐다고? 쉽다고. 식을 이렇게 적는 이유는 알겠어? 알겠어요? 그러면 저 식을 마무리 지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뭐만 연습하면 되겠어? 요거 쓰는 것은 연습을 해야겠죠. 얘를 빨간색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좀만 보여줄게. F1 A, B, C 6은 6 얘는 0. F2 8A 4B 2C 플러스는 하고 넘기면 C 그냥 바로 간 거야. 12 하니까 6.
F3 쪽으로 해서 27A 플러스 9B 플러스 3C 36 하니까 30 식이 이렇게 나왔네요. 피가 안 통해? 갑자기? 그럼 식이 이렇게 3개 나왔다고. 이해됩니까? 그럼 연립하면 답 나오겠지. 답은 나오겠지. 연산의 느낌은 완전 다릅니다. 알겠어요? 만약에 3차니까 그나마 시도를 하는 거지, 이 정도. 이게 4차였으면 이거 시도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한 내용이 뭐야?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식을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3차 식을 쓸 때 3가지 방법을 알려줬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 그다음에 거듭제곱 형태로 쓰는 것도 이유가 있을 거고 이렇게 쓰는 것도 이유가 있을 거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됐어요? 요거는 조금 차원이 있습니다. 차원이 좀 있어요. 연습이 필요하고 언제 쓰냐 이거는 좀 문제를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때만 이렇게 쓴다 이거야. 한 번은 연습을 해보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다시 돌아갈게요. 내가 수업을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일단은 마무리를 해놓고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뭐 별로 한 것도 없네 우리. 조립제법에서 거기까지 넘어간 거야? 와우. (30번) 얘를 만족시키는 양의실수 xy에 대하여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죠. 연결고리를 나는 연결고리를 못 찾겠어? 못 찾는단 말은 뭐야? 바로는 안 보일 수 있다. 그럼 얘를 어째? 전개해봐라 이 말이 되겠죠. 이런 것은 사실 질문거리가 모르겠어. 나는 이런 문제 내가 풀어본 기억이 없어서 그래. 플러스 9 마이너스 플러스 4 8xy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2y 끝났네. 그러면 4를 묶어내면 2 맞고 4 묶어내고 맞네. 뭐야 이거 누가 질문이야 이런걸. 다음 31번 몇 쪽이에요? 전개식에서 A, B의 개수는 어쩌가는 거야? 우리 쫓아가는 겁니다. A, B의 개수, A, B의 개수, A, B의 개수, A, B의 개수 0이네요. 얘에서 A, B 제곱의 개수 얘가 3마리 있어요. 이렇게 A-B 플러스 C A-B 플러스 C A-B 플러스 C 1차 곱해서 3차가 나온 거고 그 중에 3차 A, B 제곱을 구하라. A 한 마리, B 두 마리 A 한 마리, B 두 마리 됐어요? 그런데 세트가 3세트니까 이게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다 똑같은 식이니까 같은 결과가 발생할 거야. A-B-B야 A, B 제곱이니까 1이 됐어요. PQ는 3입니다. 알았어요? 아니 덜 끝났네요. 덜 끝났어요? 오른쪽에 또 해야 돼요. 얘도 양수고 양수니까 또 3이 되겠네요. 그래서 Q는 6이 나오네요. 뭐 이런 문제는 우리 수준은 아니야 지금. 자 35번 다행히도 35번이 막 쓰다 보면 답이 나와요. 막 쓰다 보면 답이 나오니까 뭐 틀릴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좀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야지 문제가 좀 더 쉬워집니다. X Y 더하기 G 조금 의미심장합니다. 뭔 말이야? Y하고 G를 세트를 하고 X를 따를 시켜라 이 말이야. 일단은 X 1차고 Y 더하기 G도 1차야. 차수도 같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갑자기 2가 튀어나왔어. 우리는 X가 2, Y 더하기 G가 2가 나오면 오 감사하고 얘네들 다 변형을 시키려고 합니다. 변형을 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X는 2는 쉽게 넣었단 말이야. X는 2를 넣어서 이렇게 8 여기다 2를 넣으면 8Y 세제곱 G 세제곱 6YG 이렇게 넣으려고 해요. 아마도 이렇게 넣는 사람이 많았을 거야. 근데 다항식은 함부로 넣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넣는 게 왜 아니냐면 얘네들은 몇 차야 치면 다항식은 항상 차수 생각을 하고 차수 생각을 해야 돼요. 차수가 같은 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알았어요? 차수가 같은 게 세트로 묶여 있어요. 세트로.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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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입니다. 다 3차야. 이 식을 이렇게 정리했더니 이제는 3차, 3차, 2차, 0차가 됐어. 구분이 돼버린 거야. 이제는 구분이. 얘 하나, 얘 두 개 이렇게 구분이 돼야 돼요. 이 식 변형이 쉽지 않아져 버립니다. 알겠나요? 그 이유는 x에다 2를 넣었기 때문에 그래요. 차수를 맞춰가면서 움직이는 게 좋다 이거지. 얘는 식을 넣었을 때 한번 넣어보는 수는 있어요. 넣어봤을 때 식이 내가 원하는 형태로 나왔을 때만 좋은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다시 이것은 의미가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뭐 대신에 x 대신 2 넣는 것은 좋지 않다. x 대신에 y 플러스 7을 넣든지 y 플러스 7 대신에 x를 넣는 것은 괜찮다. 차수가 변하지 않을 거니까. 알겠나요? 이 y 플러스 g 형태보다는 x했다. 원래 보통은 이렇게 잘 사이즈가 이렇게 늘리려고 하진 않잖아. 줄이려고 하지. 그래서 이 x에다 2를 보통 많이 넣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렇게 적었더니 보이는 식이 하나 있네요. 보이는 사람은 보이겠지만. 뭡니까? 얘는 y 플러스 g의 세제곱입니다. 자, y 플러스 g의 세제곱을 이렇게 외우세요. 요것만 바꿔서 외우겠네요. y 세제곱 플러스 g 세제곱 3yg y 플러스 g 이렇게 3차를 외우세요. 알겠어요? 우리가 보통 외웠던 것은 내림차순 정리고요. 저 변형식으로 봤을 때는 요 식이 좀 더 쓸모가 있을 거야.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그렇게 적었더니 얘가 2배가 된대요. 마무리 됐네요. 바로. 아시겠죠? 5번. 다음 40번대로 갑니다. 얘는 그냥 식만 적으면 끝나요. fx를 x-1로 나눈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r이라고 했어요.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거야. 그러지?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을 여기만 주어졌고 얘를 이용해서 이 형태를 만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놓고 위에 걸 보면서 얘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냐 생각했더니 x자리에 마이너스 x만 넣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변형을 시켜봐.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그럼 밑에다 x 대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묶어내고 x 플러스 1 q 마이너스 1 플러스 r은 바깥쪽에 있으니까 변하지 않을 거고. 끝났네요. 얘로 나누라 했으니까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 죄송합니다. q 마이너스 x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었어요. 다음 4번. 누가 질문했어? 누구야? 얼른 대답을 해. 누구? 정원이야? 누구야? 누가 있냐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돼. 선생님 너희들이 상태를 판단하려고 그래. 이런 질문하는 애가 도대체 누군가를 보려고. 겁박을 줄란 게 아니라서 상태를 판단하고 다음에 지도할 때 써먹으려고 그래요. 이 친구는 아직 이 정도 수준이구나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야. 자, 이 식을 봤을 때 이런 류의 문제는 일단 식을 변형하기 전에 얘를 갖고 놀기 전에 얘네들을 잘 이용을 해야 돼. 됐어요? 그럼 그대로 적었더니 f가 요 g로 표현이 되고 다시 이 g가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이 자리에 넣어도 되기 전에 이렇게 이거 g가 있고 이거 g가 나왔으니까 이걸 넣어라 이거야 이거는. 알았어요? 넣기 전에 질문에가 의도가 있으면 굳이 넣지 않고 쫓아가도 됩니다. 하나씩. g 얼마가 나오고 그다음에 f 얼마가 나온다. 근데 여기다 넣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다 마이너스 1밖에 없어요. 그 rx는 몇 차식이야? 2차식이니까 마이너스 1을 넣으라 했는데 r 1을 구하라 했으니까 넣을 수도 없고
마이너스 1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문제는 넣을 수는 있지만 RX는 지금 몇 차식이야? 2차식의 꼴일 거라고. 형태가 안 보이니까 일단 일반적으로 한번 적은 겁니다. 얘를 쓰진 않을 거가 아직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 1을. 그러면 A, B, C가 하는 문자가 3개짜리 식은 하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구하는데 F-1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고 G-1이 나오니까 G-1은 나왔네. 그래서 식은 하나 구할 수 있습니다. 식은 하나 구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못 구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항상 식을 볼 때 선생님은 대입법보다는 비교법 먼저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비교를 하다 보면 식이 한꺼번에 다 보여. 여러 가지 식이 한꺼번에 보여. 비교법은. 근데 대입법은 집어넣다 보니까 하나만 보이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대입법을 더 선호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비교법은 잘 안 보이고 대입법은 내가 노력한 만큼 보이게 돼 있어. 식이 나오게 돼 있어. 그러지. 근데 식을 보는 연습은 잘 안 좋다 이거지. 대입법은. 연산밖에 안 하고 있어. 알았어요? 볼 수 있다면 비교법을 쓰는 게 좋습니다. 식을 보는 눈을 계속 키워야 돼. 은지야, 눈 감으면 안 보여. 얘를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러면 이 fx랑 어째?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거죠. 식을 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요. gx 자리에 지금 x 플러스 1 qx 플러스 2 플러스 4x 플러스 2로 적다 보니까 우리는 식이 이런 게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 이렇게 곱하니까 지금 x세제곱 플러스 1 qx가 나왔고 2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2차고 얘는 1차니까 나머지가 얘가 rx가 되겠다. 알겠습니까? 이걸 비교법을 써서 문제를 풀었다 이런 느낌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6번 6번은 아까 했던 거야? 했던 건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까는 우리가 이 요놈을 통해서 이걸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요놈을 통해서 이걸 구하라는 소리지. 됐어요? x 플러스 1을 t로 취환하면 똑같은 풀이가 나옵니다. 얘가 t가 되고 이제 x가 t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면 1로 조립제법을 쓰면 되겠죠? 다음 8번 8번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시오.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은 24니까 A, B, C라고 놓으면 A, B, C는 6이고요. 건널비는 24입니다. 건널비는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는 알니까 바로 쓴 거야. 그래서 질문은 A, B, C야. 1차가 나왔고요. 2차가 나왔고요. 3차를 구하라고 했어요. 차수가 계속 제일 높습니다. 그럼 1차, 2차를 통해서 3차를 구하는 방법은 1차하고 2차를 곱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맞죠? 1차를 또 세제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제곱은 잘 안 하긴 하지만 3개짜리는. 근데 A, B, C를만 구하기에는 A, B, C와 또 연관이 되는 애는 누굽니까? A, B, C와 연관이 되는 애는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의 합이야. 3차. 얘하고 세트야. 그렇죠? 그럼 얘가 주어지든지 아니면 얘를 곱해서 만들어내든지.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 또 얘를 구해야 돼. 쉽지가 않다 이거죠. 물론 연구는 해보겠지. 자,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구하라는 문제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해요. 연결이 안 될 것 같아. 힘들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힘들다는 것은 아직 내가 못 구한다는 거고. 그러지? 못 구할 것 같다. 됐습니까? 그러면 연결고리가 없을 수도 있다 이거야. 연결고리가 없다는 말은 A, B, C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A랑 B랑 C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얘를 구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곱셈 공식 변형은 다 이유가 있어요. 식을 보면 이렇게 넘어간다는 게 보여야 돼. 알겠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들어가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야. 없다는 것은 각각 구해야 된다. 각각 구하라는 경우는 식을 조건이 몇 개야? 하나, 두 개밖에 없죠. 문자는 세 개인데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못 구하죠. 일반적으로 못 구한다는 것은 얘네들은 구할 수 있게 나오려면 특수한 경우다 이거지. 특수한 형태이기 때문에 구할 수가 있다 이거야. 알겠어요? 이제는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 특수한 형태. 너무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얘 둘을 통해서 우리가 딱 구할 수 있는 것은 일단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구할 수 있죠. 얘의 제곱에서 요걸 두 배를 빼면 된가요? 얘의 제곱에서 얘 두 배를 뺐어. 12.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한 형태가 얘는 얘입니다. 얘. 우리가 얘를 이렇게 넣는 연습을 하지만 이걸 이렇게 넣는 연습은 잘 안 해. 알겠어? 그래서 특수한 형태입니다. 문제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못 푸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문제를 어떤 들어간 과정을 이해를 해야지 아 얘를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문제를 봤을 때 내가 했던 시도 방법이 아니야. 그럼 특별한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보이려면 우리가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면 당연히 되는 건데 이것 때문에 푸는 거야. 다시 말해서 얘랑 이제 같다 이걸 원하고 있어요. 얘가 같다는 식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됐어요? 얘랑 얘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같으면 A, B, C랑 같다는 게 나오죠? A, B, C랑 같은데 6이야. 그럼 다 2라 해서 얘는 8 나왔다. 이 말이야. 48번 문제가 좀 T가 또 나오죠? 50번도 있고 55번도 있고 57번도 있고 58번도 있고 자 49번 49번 50번 같은 문제가 사실 해봅시다. 그대로 써볼게요. 자, 이 49번 50번 질문했던 친구는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반성을 해야 돼. 뭘 반성해야 돼? 손을 굴리지 않았던 소리야. 손을 쓰지 않았던 소리. 손만 쓰고 눈을 좀 크게 뜨면 보여야 됩니다. 얘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나머지만 알려줬네요. 몫은 안 알려줬고. 됐죠? 뭐 아무것도 없어 정보가. 이거 두 개밖에 없어. 그럼 두 개를 가지고 무언가를 해결해야 되겠지. 일단은 뭐라고? 비교라고 비교. fx가 이렇게 있으니까 당연히 얘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들어가 놓고 식을 이런 식으로 정리해보자 이런 말 되겠어요. 얘를 집어넣고 쓰면 x제곱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qx 플러스 x 플러스 1이 좌변입니다.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꿔라 이거지. 그럼 가로를 풀어야겠네. 이런 것들은 이제 식을 계속 써가지고 눈을 계속 키워야 된다고. 무슨 방법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쓰는 거 없어요. 나 식만 써주고 있는 건데. 얘를 가로를 풀게 되면 선생님 일부러 이것부터 적었어요. 이 형태를 먼저 보게 하려고 해. 이렇게 됐죠. 우리가 원하는 목적은 지금 얘로 나누는 중이잖아요. 목과 나머지를 만들어야 돼. 그럼 이 식을 얘로 나눈다 생각하면 되는데 얘를 먼저 쓴 것은 얘는 나눠 떨어졌으니까 할 필요 없고 얘만 나누면 된다 봤는데 얘는 몇 차? 지금 4차잖아. 2차 아직 안 끝났죠? 다시 얘를 얘로 나눠야겠죠. 4차를 2차로 나누는 방법은 직접 나누기가 있을 거고 형태를 만드는 방법이 있을 거고. 됐어요? 요거 한번 연습시킬게요. x 4제곱 플러스 x 3제곱을 만들려고 합니다. 됐어요? 현재 이 식에서 풍기는 멍 느낌이 좀 있죠? 뭐가? x-1을 곱하면 우리가 x 3제곱 마이너스 1이 된 걸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얘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려고 한다 하면 일단은 x제곱 마이너스 1로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2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있는데 얘로 나누어 떨어지면 얘로 나누어 떨어져. 얘가 5라 하고 얘가 10이라 하면 1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당연히 5로 나누어 떨어지겠죠. 얘로 나누어 얘로 쉽게 가까운 게 좋으니까 그럼 얘로 만들고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얘는 그럼 어떻게 만듭니까? 억지로 만들면 돼요. 하나하나씩 만들면 되니까 뭐 x세제곱 마이너스 1 x 또 x세제곱 마이너스 1 맞죠? 추가된 사항만 쓰면 되겠네. 무슨 얘기인지 느낌 옵니까? 선생님은 요거를 얘를 만들 때 얘가 지금 x-를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식을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는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고 쓴 거야. x제곱 마이너스 1을 하면 x 4제곱 있으니까 x를 곱한 거고 마이너스 x가 있으니까 플러스 x를 한 거고 얘가 x제곱 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를 한 거고 플러스 1을 쓴 거라고. 나머지는 x 플러스 1이 된다 이거죠. 알았어요? 요 방법이 하나 있다 이거야. 빨리 구하는 방법이. 알았어요?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평상시 연습하다 보면 이거는 좀 시간이 좀 걸려요. 연산 실수가 얘가 더 많아요. 식이 길어지면 길을수록 연산 실수가 많아요. 요 방법. 또 다른 방법 하나 해볼게요. 얘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눠보겠습니다. 몫은 x제곱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3차야. 3차 x제곱 나와버렸네. 그럼 여기 나오면 안 되겠네. 0x 플러스 지워버릴게요. 그 다음에 1차. 1차는 지금 얘가 상수항이잖아. 이렇게 해가 느끼네. 맞나요? 1차가 이렇게 되죠. 3차 끝났어. 없어. 얘가 되면 2차 확인해야겠네. 2차 확인하니까 이렇게 하면 x제곱이고 이렇게 해서 2차가 사라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그리고 뭐가 추가돼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플러스 x 플러스 1.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항상 내용 중에 얘는 몇 차입니까? 4차. 4차 2차 2차 4차를 2차 곱하기 2차 형태로 바꾸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식을 써서 풀 수 있다.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4차가 나오고 2차까지 나오면 포기하지 말고 뒤에를 써서 풀 수 있다 이거야. 알았어요? 가려진 부분이 많더라도 4차가 나오면 4차는 2차 곱하기 2차로 바뀔 수가 있다 이거야. 우리는 항상 1차를 찾으려고 하는데 못 찾으면 2차 곱하기 2차. 알았죠? 4차에서 2차가 준 것은 많이 준 거다 이거야. 그래서 이 연습을 좀 한 번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쓰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얘는 그냥 쓴 거야. 그냥 쓴 겁니다. fx 곱하기 gx를 다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눠라 이거죠.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 말이야. 있는 거 그냥 쓴 거야. 아무 내용도 없어. 우리가 여기 뭐 1차식이었으면 대입이라도 해볼 텐데 대입도 못해. 알았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개밖에 없어. 있는 식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겠지.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그 방법밖에 없어요. 현재로서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근데 이 방법이 좀 힘든 이유는 뭐야? 식이 길어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 줄만 알면 이거 쉬워져.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얘를 전개해가지고 얘로 나누래요. 그럼 인수가 있는 것은 우리는 나눠 떨어지니까 할 필요가 없죠. 나눠 떨어지니까. 얘는 있고 얘는 있고. 없는 것만 신경 쓰면 되겠네. 이렇게 곱하면 있고 이렇게 곱해도 있고 이렇게 곱해도 있고 이렇게 곱하면 없고 아직은.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q 4번 x라 쓰고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돼? 안 돼? 안 되죠. 2차 나왔으니까 나머지가 안 되니까 다시 얘를 이렇게 하면 나머지가 나왔다 이거죠. 다시 나눠줬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50번. 내부면서 빨리 가봅시다. 선생님 5분 마시면 안 돼요? 끊기 안 돼요. 끊기 그래서 금방 끝나. 정신 차려 집중해. 선생님 잔소리 좀 가서 많이 갔다 오기도 했는데 죄송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질문이 많을 줄 몰랐어. 어떤 반을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중등부에도 이 정도 많이 나오지 않아. 해봅시다. 여긴 질문이 나오니까 해야 돼. 자, 대각선 길이가 5이고 두 직사각형이 있어요. 대각선 길이가 5라고 있는 게 루트 5 둘도 똑같아요. 원을 그린 이유는 얘가 대각선이 되게끔 나는 그림을 그리려고 그린 거야. 오늘 하나 둘. 그럼 확실하겠죠 이제? 요 길이가 얼마야? 루트 5. 요 길이가 어디 가냐? 요 길이가 루트 5. 요 길이가 루트 5. 그럼 하나는 A라고 하나를 B라고 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루트 5의 제곱. 하나를 C라고 하고 하나를 D라고 하면 가로 세로를 5 이래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제곱 더하기 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이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상황은 두 개를 곱해보는 상황입니다. 뭐 질문의 의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얘를 곱해보면 A제곱, C제곱, A제곱, D제곱, B제곱, C제곱, B제곱, D제곱이 돼서 크로스를 시켜야 될 것 같으니까 요걸 봐야 돼. AD로 봐야 돼. AD. AD하고 BC가 세트야. AD하고 BD가 세트. 이거 두 개가 세트, 요 두 개가 세트. 얘는 AC 플러스 BD의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네요. 요거 두 개의 곱으로. 근데 이게 뭐 하다 보면 플러스 2ABCD가 추가가 됐으니 얘한테는 마이너스 2ABCD를 줘서 얘는 AD 마이너스 BC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 두 개를 곱했으니까 얘가 25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AD 마이너스 여기서는 문자는 AD, BC, AC, BD 문자가 순서가 뒤틀렸고요.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 마이너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얘 요렇게 정리하는 게 좋겠네요. 요거 중요한 것이 아니겠네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플러스 D제곱의 식이 이렇게 변형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중간 과정만 선생님 지웠습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플러스 D제곱 곱하면 AC 플러스 BD의 제곱 AD 마이너스 BC의 제곱. 순서 바뀌는 것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순서가 뒤틀린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다음. 그래서 57번이네. 57번. 마치 자 얘하고 얘가 지금 똑같은 형태네요. 이 질문을 봤더니 지금 두 개의 연결고리가 돼야 되는데 현재 합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놈은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 해서 식 한번 써보는 것은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다 싶으면 다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랑 얘랑 곱해보는 것은 그 시도 됐어요? 했더니 안 보여. 그럼 다시 돌아와야지. 여기서 힌트를 찾아야 됩니다. 식의 변형하는 힌트를 찾아야 되는데 그 힌트가 어디 있냐면 첫 번째 애가 0입니다. 0. 0이라는 말은 감사하게도 상수항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상수항이 0이다 이 말이서 얘를 이렇게 넘기게 되고 제곱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정신 차려. 응? A제곱, C제곱이 B제곱, D제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A제곱, C제곱, B제곱, D제곱이 같으니 A, B, C, B, C. 오케이. 여기에다가 첫 번째 식에다가 C제곱을 곱할 것이고 두 번째 식에다가 B제곱을 곱할 거야. 그 이유는 AC제곱, BD제곱이 똑같으니까 형태를 만든 겁니다. 여기다가 C제곱, 여기다가 B제곱을 곱해서 만든 거야. 했더니 두 개의 식을 관찰을 했더니 BC제곱은 같이 있고 AC제곱하고 BD제곱이 같다니까 두 개를 뺄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 오른쪽 C제곱에서 B제곱 뺀 게 0이 돼서 B제곱이 C제곱과 같다는 식이 나옵니다. B제곱하고 C제곱이 같다 하면 B제곱하고 C제곱이 같다 하면 A제곱하고 D제곱도 같겠죠. 그러면 기억은 해결됐네요. B제곱이 C제곱 같다고 했으니까 B제곱 자리에 C제곱을 넣을 수 있겠죠. A제곱 C제곱이 같으니까 똑같이 결과가 나오네요. 기억 니은이 바로 해결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디귿은 뭐냐? 디귿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봤더니 얘는 얘하고 비교하면 ACBD고 얘는 ABCD잖아. 조금 전 했던 것 좀 약간 뒤틀렸어요? 틀어졌어. 그런다는 말은 AC 플러스 BD의 제곱을 하게 되면 A제곱, C제곱, B제곱, D제곱 2배 ACBD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아는 사실은 뭐야? B제곱이 C제곱 같으니까 C제곱 대신에 B제곱을 넣고 B 대신에 C를 넣을 수 있겠다고. 여기다가 B를 넣고 여기다 C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엮을 수가 있네요. A, B, C, D의 제곱으로. 얘가 0이 됐으니 얘도 이제 0이 돼서 A, B 플러스 C, D가 0이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해됐습니까? 국지야. 58번. fx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에요. f12제곱은 x의 24제곱 플러스 x의 12제곱 플러스 1이에요. 얘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구하래요. 얘를 구하려 보니까 24차를 2차로 나누네요. 24차를 2차로 나누는데 너무 멀다고 했지. 멀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우린 이 나누는 식을 최대한 가까이 가라 하겠어요. 최대한 가까이 가라고요. 그러면 얘가 보이니까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어? x 세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6제곱 마이너스 1, x 12제곱 마이너스 5 왔어. 거의 왔어. 이제 다 왔네요. 다시 말해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는 얘네들은 여기 다 인수가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얘로 나눠 떨어지면 얘로 나눠 떨어지는 거야. 알겠나요? 그러면 이 식을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x 24제곱 마이너스 1 x 12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 식은 누구로 나눠 떨어진다고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진다고 인수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얘도 qx 플러스 3 마무리 돼버렸네요. 그러지?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요게 한 가지 방법입니다. 쉬었다 합시다.